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팟캐스트 제작하는 불곰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용도사님은 오늘 좀 출전이 어려우셔서 지금 연년생 꼬물꼬물 지금 그런 아이디를 지금 키우시느라 바쁘셔서 다음 녹음 때는 등판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녹음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방식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변화가 생기는 대로 또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요즘에 최근에 가장 즐겨하는 덕질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상 덕질과 맞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요? 네, 쉽게 설정이 나는 그 성향이어서 네. 그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윤희님은요? 저도 제너럴리스트를 꿈꾸기 때문에 허를 찔렀다. 네, 어느 하나에 빠져 있는 건 아닌데 설득이 됐어. 네, 근데 뭐 잡다하게 뭐 좋아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덕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내가 가장 관심사? 뭐 아니면 즐겨 했던 거? 이런 건 있으시죠? 네, 그런 거 있고 저는 네. 최근에 반지의 제왕 영화. 몰입하게 보기 시작했고 최근에 관심 있는 건 이제 반지의 제왕이랑 꾸준히 관심 있는 거 이제 공간에 대한 관심,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네. 윤희님은? 저는 그냥 그 스포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네. 그렇죠. 야구, 해외 야구, 뉴스 다 챙겨보고. 예, 축구, 국내 축구, 해외 축구, 농구, 배구. 주종목은 축구십니까? 농구, 배구도 많이 보고요. 네. 해외 축구 보고 야구, 해외 야구 뭐 이런 거는 다 우선 기본적으로 섭렵을 하는 것 같고 예. 그거 외에는 뭐 기타 이제 업무 관련해서 뭐 잡다한 지식들 섭렵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위한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하는 걸 추구하고 있고. 역덕 아니셨습니까? 역덕? 맞아요. 이거 이 미스터리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밝혀냅시다. 역덕은 근데 역사를 잘 몰라요. 한국사 진짜 어려워요. 한국사 잘 모르고 그냥 좀 역사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예. 네, 그거 아세요? 덕후들은 자기가 절대 덕후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게 덕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럼 덕후가 맞으시네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저는 저도 사실 엄청 막 거기에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 절대 못 돼요. 그렇긴 한데 저도 막 두루두루 막 관심사 생기면 또 막 해봤다가 실증 나면 확 또 빠졌다가 요즘은 플스에 빠져가지고. 플스 진짜 많이 위닝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이제 플스가 저희 집안의 특성상 저 빼고 다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일상 낮 시간이나 이럴 때 할 수가 없고 다 잠든 후에 모두 잠든 후에 저도 피곤하잖아요. 40인데 힘들어서 자주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접한 게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인터랙티브 게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내용에 따라 이제 대사도 바뀌고 나중에 결말도 바뀌는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요즘 그런 게임에 혼자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특이하다. 제가 좀 덕후 같은데 오히려. 특이한데요? 약간 그런 거에 빠져 있는 눈 충혈돼가지고. 네, 요즘은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빠져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분도 요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인트로 제가 충실히 짜봤습니다. 좋아요. 인트로 좋았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책이에요? 제목은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도 좋아라는 책이고 이제 소설가신데 조영주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일단 요 책을 좀 소개하려면 이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킷이라고 이제 출판사 이름에 라이킷 써 있잖아요. 네. 라이킷 네. 리킷 아닌가요? 리킷? 리킷인데 이제 라이킷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줄인 거겠죠. 브랜딩을 그래요? 했겠죠. 트와이스 노래 아닌가요? 되게 독특하다. 저희 집에 트와이스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라이킷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만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써 있어요. 네. 라이킷은 주 은행나무 출판사의 애호생활 에세이 브랜드입니다. 인프린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시리즈로 약간 뭐랄까 좀 덕질 혹은 뭐 그런 자기만의 애호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에세이가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조영주 작가님의 에세이가 이제 1번 타자로 된 거죠. 네, 조영주 작가님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분 이제 저도 이제 책 날개에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리면 만화가 딸내미 누군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만화를 그리시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만화가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영향을 받았겠죠.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덕후의 냄새가 좀 나고 글 쓰는 바리스타, 성공한 덕후 등 여러 별명으로 통하는 소설가.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만화 콘티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자연스레 글 쓰는 법을 익혔다. 셜록 홈즈에 꽂혀 홈즈 이야기를 쓰다가 홈즈 패스티슈 소설 홈즈가 보낸 편지로 제6회 디지털 작가상을 타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제2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예스24 카카오페이지 등 각종 공모전을 섭렵하다가 2016년 붉은 소파로 제12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업이었던 바리스타를 졸업하고 전업소설가로 거듭났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작이 붉은 소파. 저 읽어보지는 못했고 네, 추리소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세계문학상 하면 사실 좀 저명한 작가들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정유정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문학상으로 좀 등단했고 이분은 이제 그 이력이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 아까 제가 그 읽어드린 내용 중에 본업이었던 바리스타를 졸업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원래는 소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시나리오 쪽으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왜 그 지상파에서 단막극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좀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되셨던 케이스고 그것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김영하 작가가 그 이제 교수셨던 거예요. 네. 시나리오 쓰는 법 이런 강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꾸는 게 숙제였대요. 과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김영하 작가가 야 너 잘한다. 너 시나리오 잘 쓸 것 같다. 너 이거 해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 나는 그럼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엄청 공부를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막 파가지고 엄청 많이 쓰셨대요. 거의 뭐 100편을 혼자 막 자기가 써봤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 쪽 작가로 이제 좀 조금씩 잘 올라가시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일종의 프리랜서잖아요, 작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정 수입이 좀 쉽지 않으니 이제 바리스타를 좀 이것도 사실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다라고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카페 바리스타를 하시면서 이제 생활비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 추리속 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좀 약간 좀 독특해요. 우연히 남산 도서관에 가서 이제 미야베 미유키라는 일본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유라는 그 작품이 저도 처음 들어본 이분이 워낙 다작가라서 모르는 저도 소설이 많은데 이유라는 소설을 이제 이분의 소설을 본 거예요. 갔는데 추천도서로 그달에 추천도서 선정되는데 아무도 안 빌려가길래 왜지? 그렇다면 궁금해서 내가 이제 빌려봤대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은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추리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막 영화 시나리오 이것 같이 하자 막 이런 연락이 계속 오던 때인데 다 거절하고 나 이제부터 추리 소설가 될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네, 좀 약간 독특한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소설이 붉은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했겠지만 붉은 소파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계문학상 타면서 이제 좀 네.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동경하던 소설가들 막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작가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뭐 아까도 김영하 작가 이야기 나왔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유명한 작가들 정유정, 뭐 장강명 뭐 이렇게 막 만났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조용주 작가님은 진짜 성덕이야, 성공한 덕후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자기는 뿌듯했고 네. 네, 기뻤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출판사의 어떤 기획물로서 이제 딱 그 기획됐고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덕질을 했고 막 그런 디테일이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사실 좀 그런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세 가지 챕터로 크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덕의 일상생활이라는 챕터 안에서 몇 가지 이제 쭉 한 열 몇 편의 글이 있고, 두 번째는 성덕의 문화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덕의 창작생활. 이렇게 이제 좀 챕터를 나눠서 이분이 이제 글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 의아해가지고 뭐 덕후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처음에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첫 챕터가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뭐 고향 이야기 좀 하고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거 좀 내가 찾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는 이제 성덕의 문화생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대로 된 덕질이. 네,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덕후로서 어떤 것을 덕질했고 어떤 디테일을 내가 알고 있어를 과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자신이 어떤 방향성과 어떤 애호를 가지고 그냥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왔는가를 그냥 소개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접근해 준 게 훨씬 더 부담이 없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 덕질하는 사람들이 디테일 들어가면 한도 네. 끝도 없잖아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사실 덕질의 끝판왕의 책이 하나 사실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한국 순정만화 작가 사전입니다. 아, 네네네. 네, 부제는요 114명의 작가들을 통해 본 순정만화사. 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네네네. 네. 근데 그래서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 톤도 굉장히 순정 만화적인 느낌이고 전체적인 느낌. 물론 셜록 홈즈를 상징하는 네네네. 상징물들이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음. 그래요. 그 만화 톤 자체가. 요즘 참 표지 잘 만들어요. 그쵸? 네네네.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네. 네. 또 이런 책은 또 표지가 정말 잘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잘 나온 것 같고 네. 제가 요즘 한창 인스타에 좀 막 요즘 네. 할 때가 있었는데 북스타그램 하시잖아요. 네, 붉은 맞습니다. PD님. 프라이데이 북스. 요즘 좀 뜸했는데 바빠가지고 네네. 제가 인스타에 가니까 이런 책 표지 올려가지고 허세 부리시는 네. 허세가 만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몰랐는데 네, 하여튼 이 책인데 간간히 보였어요. 네. 근데 그건 표지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네. 좀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만의 덕질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즐겨라. 첫 번째는 네.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유리가면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이제 이걸 좀 설명해 주신데 혹시 유리가면 아세요? 아니 몰랐어요.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윤희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좀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이 유리가면 사실 저희 딸내미랑 보는 만화책이기도 하거든요. 그 스즈에 미우치라는 작가인데 이 만화가 1976년부터 연재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근데 아직 이게 완결이 안 됐어요.
어. 49권까지 딱 나오고 또 멈춰 있어요. 중간에 연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엄청 많이 멈춰 있다가 심지어는 이 작가가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네, 막 스토리가 교주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제가 사실관계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 유리가면이라는 작품은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유리가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유리가면의 내용이라 함은 그 이제 마야라는 어린 이제 당시 여중생이었나? 그냥 볼품 없는 가난한 집 외동 딸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속에 엄청난 그 연기의 끼가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동네에서 막 애들 앞에서 막 역할극 같은 거 막 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떤 한 대여배우 한 명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내가 찾던 그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스팅하고 예, 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려고 키우는 막. 거. 이제 그 이제 걔의 성장 스토리인 거죠. 아무튼 근데 이 마야가 이 거기 연극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막 거기서 이제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라. 그리고 일단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인생 길게 보라.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 특히 2번, 3번이 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런 거 있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주로 주된 고민이라면 어른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은 사실 들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내가 잘하는 건가? 그 지점 때문에 사실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윤희님 같은 분들 아까도 올라오면서부터 책을 잘 못 봤는데 막 이러시는데 막상 들어보면 이분보다 뭘 잘하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역덕이시고 네. 진정한 역덕.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왜냐면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네.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너무 전문가 이런 이야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익혔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냥 전문가에 대한 강박 이렇게 살지 말고 적당한 덕후로 살아도 그게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그 덕후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즐기고 그리고 인생 사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스스로를 존중하라.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덕질을 하면 약간 좀 낮게 보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누군가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마치 이 조영주 작가님이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읽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서 추리소설가로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 만큼 누군가 인생이 그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인생을 계속 더 탄탄하게 잘 이루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삶의 요소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상 덕질을 할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 소모되는 것 같아요. 덕질을 하려면 일단 막 계속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정보를 계속 취합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아까 붉은 PD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 다 잠들었을 때 게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네. 들어요. 그 어떤 무엇을 덕질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핀란드에 있는 알바 알토를 덕질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요? 알바 알토라고 알바 알토? 네 사람입니다. 네. 알바 알토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뭐 가수? 아니요 그 디자이너인데요. 네네네. 가구를 디자인하기도 건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여름마다 핀란드를 가시는 거예요. 여름 휴가로. 그리고 집을 그냥 텅텅 비워놓고 그냥 하나 둘씩 모아놓는 거예요. 그 알바 알토가 제작한 테이블, 식탁 의자, 뭐 이런 거, 라운지 체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덕질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요새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덕질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저의 성향상 어떤 한 가지에 꾸준한 관심과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저의 성향 때문인지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 에너지를 지니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주에 제가 반지의 제왕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10년 만에 봤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엄청 길죠. 네, 1편이 막 3시간 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보고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며칠 정도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함께 보신 분은 그 사로만과 그 중간 세계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막 덕질을 시작하시는데 나무위키를 진짜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중간 세계 의미하는 게 뭔지 왜 그레이 간달프가 그 화이트 간달프가 되었는지 간달프가 의미하는 게 뭐 요정세계인지 뭐 그래서 지겹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덕질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그런 에너지가 너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 추리소설을 물론 나중에 나 시나리오 써서 나 추리소설 쓸 거야 이렇게 하셨지만 이미 그러니까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웹소설로도 이제 최초로 등단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부터 이분 이제 뿌리에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한 그런 것들에 대한 끌리는 성향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도 돼보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에너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부럽고 그리고 밀덕들도 또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뭐요? 밀리터리 덕후들. 밀덕들. 네, 밀덕들. 네, 그래서 대단하죠. 또 네, 장난 아니래요. 저는 그 세계를 알죠. 뭐 전술 전략부터 시작해서 뭐 김화병이 들었을 때 뭐 일자진 뭐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또 무기 쪽으로 가면 또 엄청나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인근에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6층에 가면 그런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되면 거기 사람이 정말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수의 분들이. 그런 분들 다 밀떡들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막 몇십만 원짜리 탱크를 사가지고 실제 탱크도 아닌데 장난감 탱크인데 그런 거 사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에너지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예전에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이제 유럽 축구는 다 챙겨봤는데 차마 FM 돌리면 진짜 페인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FM이라면 풋볼 매니저. 아. 그 이제 구단을 키우는 뭐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그건 못 돌리고 이제 베이스볼 모글이라고 네. 그 메이저리그 구단 운영해서 돌리는 거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건 몰랐네. 그거는 돌려봤 2200년 때까지는 돌려보긴 했는데 그것도 좀 이제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해봤다고요? 예, 해봤습니다. 아, 네. 예, 문명 그런 건 진짜 못 돌리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때 문명했다가 진짜 운명하는 거죠. 예. 큰일 납니다. 그 마지막 특징이 마지막이 뭐라 그러죠? 덕질의 3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첫째로 좋아하면 된다. 하나요? 첫 재밌으면 번째가 된다. 우선 즐기라. 아,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덕후들이요? 예, 그 오타쿠의 어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덱이잖아요. 덱. 몰라요. 예. 뭐예요? 뭐 덱이요? 그러니까 오는 이제 일본어에서 뭐 앞에 네, 붙는 명사 접- 앞에 붙는 전미어, 말이고. 접두어 같은 네. 거고 이제 타쿠는 이제 집 택자거든요. 아, 그 덱이라는 이제 약간 거기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윤희님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단해 보인다는 역독으로 거지. 보인다는 거죠. 아니. 어떤 어원을 아시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 어원을 알기는 참 쉽지 그냥 않거든요. 그때 그냥 나무 위키를 찾아보는 게 제일 아, 그럼 똑똑하신 건가? 이게 그런가? 기억에서 잘 안 지워지시는 건가? 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어라. 어. 뭐 세 번째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근데 난 그게 진짜 잘 안 돼. 깊이 파고드는 게 좀 어렵고 포기하지 네. 않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해외하고 한참 볼 때 이제 걸어다닌 ESPN이 한번 돼보고 보자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단계를 넘어가려면 통계학의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돼서 그렇죠. 그거 이제 세이버메트리션이라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그 평가들을 다 지표화하는 어떤 그런 기법이 있긴 한데 그거 공부하는데 약간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엑셀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함수 엑셀을 할 줄 입력해가지고. 몰라요. 엑셀 할 줄 몰라가지고 네네. 되게 다양해가지고 하여튼 측정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의 몸값과 직결되는 어떤 그렇겠죠. 지표가 돼서 저 그래서 머니볼을 되게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머니볼 그거 영화를 좋아했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이것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머니볼 얘기를. 그래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맞아, 머니볼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어느 한 소재, 어떠한 뭐 특정의 무엇에 몰두하는 것만을 꼭 덕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굉장히 뭐랄까 좀 더 일반적인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오타쿠 막 옛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덕후는 좀 이제 약간 귀여운 맛도 있고 네.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윤희님도 덕후 같고 덕후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경향성 같다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산책님도 사실 어떤 그런 경향성이 되게 뚜렷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론 그 언어 뭐라고 하죠? 왕자의 게임이 아니고 뭐였죠?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에 막 확 빠져드는 그게 아니실 수 당연히 있지만, 근데 꾸준하게 탐색하시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 커피 덕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카페쇼에 계속 매년 가고 있고요. 카페쇼가 유명하지 않을 그럼- 때부터. 아까도 뭐 프리츠? 네. 저는 몰랐거든요. 프리츠 두 분이- 분이. 두 분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좀 약간 소외감 느꼈는데 사람들 괜히 혼자 막 오셨어요.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커피바 사람들 때 오셨어야죠.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오고 싶었는데 진짜.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거 아닐까 결국에는. 그러네요. 음.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깊게 파는, 그러니까 깊게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네네. 그 깊게가 그리고 그 깊게에 너무 뭐랄까 좀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깊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내가 충분히 즐기고 있다면 사실 깊게 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저희는 사실 이해찬 2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교육감 2세대.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게임만 10년 동안 잘하면 그 게임만 잘하면 이제 대학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라. 그때 그러니까 또 막 그런 그러니까 깊게라는 그 표현이 저한테 전문성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동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있었지만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니야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덕후적 기질이 없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붉은 PD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어떤 특정 어떤 명사일 필요도 없고 그 깊이의 어떤 계량화될 수 없고 수치화될 수 없는 그 깊이에 이제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많은 천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을 때 뭔가 잘해야 되는 것, 혹은 덕후라고 했을 때 뭔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 경지를 그런 사람들에 비견한다는 거예요. 네. 비견한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즐기고 있다면 사실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헤르만 헤세는 될 수 없지. 그렇지만 적어도 조영주는 될 수 있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맞나? 다른 작가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네.
확실히 앞으로는 또 그렇게 충분히 자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그래서 저도 좀 기분 좋은 독서 경험이지 않았나 이 책을 네.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그래서 편하게 플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뒤에 이은 게임들도 다 지금 목록으로 네, 저장해놨고요. 네. 제가 한 대목만 그러면 좀 읽어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덕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 공감 가는 대목이어서 제가 네,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중간 이후 부분은 저의 독서 철학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책이라는 거 이야기하기 참 어렵다. 독서라는 거 시간만 들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독자의 취향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손오공 머리 위에 쓰는 고리의 이름이 뭐니, 드래곤볼 마지막 화에서 어떤 인물이 손오공의 후계자가 되느니 같은 걸 다 알고 흥분하며 신이 나서 말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이는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눈을 끔뻑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방향키를 찾는다. 내게 딱 맞는 책을 골라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 그렇다면 내게 딱 맞는 책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도서관에 간다. 혹은 서점에 간다. 사방에 깔린 책을 아무거나 손에 든다. 읽는다. 100페이지까지 쉬엄쉬엄 읽히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면 와, 이거 재밌어 하고 읽으면 된다. 다음 책을 고를 땐 재밌다고 생각한 책을 방향키로 잡는다. 비슷한 책을 찾아보고 또 100페이지쯤 읽다가 재미있으면 읽으면 그만이다. 물론 재미없으면 관두면 된다. 어디까지나 독서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희한한 날이 온다. 예전에 재미없게 본 책이 너무나 재미있게 보이는 작은 기적이랄까. 이게 저랑 되게 똑같은 철학이거든요. 특히 이제 소설을 고를 때 100페이지 정도 딱 읽고 근데 너무 못 읽겠어. 그럼 안 읽어요, 제가. 네, 그런데 저랑 똑같이 읽는 사람 처음 봐서 제 자랑 같네요. 이게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네. 네.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 오늘은 제가 골랐던 책이고요. 조영주 작가님의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도 좋아. 이 책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